인터넷으로 국제학교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면 인가, 비인가라는 용어를 제가 많이 접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서 인가 받은 학교, 비인가 받은 학교 이 기준이 조금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음, 싶습니다. 이제 인가하고 비인가라는 그 개념이 우리 국내에서 저희가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해외 기관에서 이게 인가인지 비인가인지 그런 걸 또 이제 별도로 보기 때문에 음. 약간 두 단계를 나눠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당연히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일단 우리 국내에서 인가 비인가를 비교를 해보자 하면은, 인가 학교들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오신 가족들,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살지만 국적이 외국인 그런 친구들을 위하여 학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법 또는 규정 내에서 라이센싱을 주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학교들이 설립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학교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선생님한테 발급할 수 있는 비자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고급적으로 세팅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비인가 학교라고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학교라는 기준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안학교라는, 대안학교. 대안학교 네. 개념으로 설립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대안학교 내에서 영어로 이제 뭐 미국 커리큘럼 또는 국제 커리큘럼을 운영을 네.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세팅이 된 프라이빗, 음. 프라이빗한 어떤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보면은 학교죠. 뭐 버스도 있고 건물도 많고. 네. 하지만 여기서 좀 특이한 부분이, 우리 정부에서 이거를 학교라고 먼저 세팅을 마련해 놓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교육기관이라고 했을 때 학원법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학원법으로 네, 그래서 학교지만 학원법으로 운용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교육지원청에서 평생 교육지원, 그리고 뭐 학원 교육지원, 그게 네. 주로 한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어학원 또는 뭐 국제어학원 이런 개념으로 학교를 등록을 한 다음에 학교처럼 운영을 하지만, 어쨌든 모든 혜택 또는 법, 보호 이런 게 다 학원이라는 시설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가학교처럼 특히 선생님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비자, 그런 특권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어, 네. 그러면 선생님들의 그런 비자나 이런 부분도 있겠고, 그럼 제가 한 가지 조금 궁금해지는 게, 인가, 비인가 학교를 보내려고 할 때,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그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외국에서 거주한 지 3년 되었다. 약간 이런 거에 있어서 좀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그런 기준은 이제 인가학교는 있어요. 인가 예, 학교, 네. 인가학교는 있는데 좀 복잡해요. 저도 이거를 음. 뭐 외워서 다니는 건 아니지만,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은 뭐 이제 아이의 국적이 해외 국적이고, 네. 그리고 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또 해외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아니면은 뭐 영주권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뭐 며칠을 꾸준히 해외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한국 학교를 가기 힘든 아이들. 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qualification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좀 다양하게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저도 뭐 이 영상에서 뭐 틀린 정보를 드리면 안 네, 그쵸. 되니까, 네, 그거를 네, 제가 네.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기본 기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또 우리는 뭐 몇 퍼센트는 뭐 진짜 해외 국적인 아이들을 뽑기에, 몇 퍼센트는 우리나라 국적이지만 해외 거주한 친구들을 뽑겠다. 네. 이런 퍼센티지 비율도 세팅이 돼 있어서, 이제 어떤 카테고리에 포함되는가에 따라서 네. 국제학교를 합격할 수 있는, 네. 그런 경쟁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음.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비인가 학교는 그런 기준이 아예 없어요. 예. 네네. 근데 그렇다고 뭐 비인가 다니는 아이들이 뭐 이런 조건이 안 돼서 다닌다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뭐 예전에 뭐 KIS나 뭐 SFS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조건은 되었지만, 그래도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뭐 자리가 없어서 대기하면서 다녔던 비인가 학교 남아서 공부하고, 그리고 충분히 잘 졸업해서 대학교 간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조건이 되면은 뭐 그래도 만약에 진짜 외국인 국제학교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시도를 하는 게 좋지만, 그런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큰 결정에 좀 갈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음. 그러면 한 가지 조금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 이제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비인가 국제학교도 가만히 이제 살펴보니까 여러 국제학교가 우리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와스크
음. 인증을 받았다. 내지는 와스크 후보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와스크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좀 있는 걸까요? 네. 이게 역사가 좀 길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인가 학교가 저희 경기 지역에 좀 생겼던 시절이 네, 2010년쯤부터 해서 지금 최근 15년 동안 네, 많아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시절에는 솔직히 비인가 학교들이 뭐 한국에서 대안학교, 학원법, 그리고 해외 인가는 주로 종교기관에서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비인가 학교들이 크리스천 학교들이에요. 예, 네, 기독교 학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어떤 아, AI Accreditation International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음, 근데 이제 그 크리스천 학교들이 네, 주로 인가를 받는 그런 기준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얼만큼 뭐 정보 확인하고 서류 접수 받고 해가지고 그런 accreditation을 받았어요. 근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뭐 종교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accreditation, 그런 인가나 뭐 아니면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WASC 또는 MSA 네, 그리고 Advanced Ed 이렇게 또 있거든요. 음, 이런 거랑 그렇게 크게 차별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미국 음, 대학교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워낙 다양한 고등학교들이 있고 뭐 네, charter school도 있으면은 Catholic school district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 public school 또는 private school 홈스쿨링도 많이 하니까 음, 특히 좀 이렇게 도시에서 떨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다양한 교육 환경을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절 때 많이 이렇게 종교기관에서 인가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 근데 한 최근 5년, 6년 좀 트렌드를 보면은 이런 비인가 학교도 얼만큼 규모가 생기면은 진짜 미국에서 좀 이렇게 탑 티어, 네, 티어 1 인가 예를 들어서 WASC 그게 이제 네, Western Alliance of Schools and Colleges예요. 네, 그러니까 서부에 있는 고등학교들과 대학교를 인가해주는 그런 음, 시스템 그리고 MSA 말씀드렸지만 그게 Middle State 네, Associatio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부에 있는 이런 학교들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접수를 하다 보면은 이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네, 그 기관에서 한국에 나오셔야 돼요. 한국에 나와서 어디트도 하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후보 학교 조건으로 몇 년을 이렇게 또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예전처럼 비인가 학교에서는 많이 좀 우리는 뭐 와스크 후보다, 네, MSA 후보다라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특한 의미는 없습니다. 예, 음, 왜냐하면 이게 좀 인가가 떨어져야지 예, 얼만큼 정리가 되는 건데 근데 그런 과정을 밟다 보니 이제는 좀 많은 비인가 학교 한국에서는 학원이라는 법적인 어떤 처리를 받고 있지만 네,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는 진짜 인가 학교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음, 말씀드린 이 해외에서 보는 어떤 인가 기준이 네, 아예 별개다. 네, 와스크나 또는 MS에서 이게 인가 학교다라고 치면은 당연히 해외 대학교를 지원할 때는 그 기준으로 네, 대학교를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안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난 게 대학 입장에서 본다면 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B인가, 뭐 인증을 받았는지 후보인지는 중요한 게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인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비인가인지는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음, 해외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가가 있으면은 좋아요. 네, 와스크나 MS에 있다라고 하면 얼만큼 네, 좋다라고 하지만 우리 대학 원서 쓸 때 그런 거를 접수하는 부분이 없어요. 내 음, 학교는 뭐 와스크다 이런 걸 쓰는 게 없고요. 미국 대학 지원할 때는 네, 음, 그냥 학교 이름 넣고 네, 예, 그리고 뭐 성적표 올리고 약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볼 때 미국 대학교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학생이 학교를 다녔다고 했는데 네, 학교에 건물이 있고 학교 카운슬 선생님이 이제 카운슬 포션을 이제 접수할 수 있고 네, 성적표도 종이로 나오고 네, 또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나오고 네, 학교처럼 보이면은 학교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음, 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이렇게 많이 확인하는 부분은 없어요. 근데 당연히 좀 뭔가 이상하다. 서류에서 뭔가 좀 컨시스턴시가 없거나 네,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좀 카운슬러 또는 뭐 학교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쪽으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뭐 주로 그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아요. 예, 음, 진짜 한국에서 건물 가지고 학교처럼 운영을 하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 없이 미국 대학은 다 잘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인가 국제학교가 사실 인가보다 더 많은 학교가 이제 여기 수도권 쪽에 많이 몰려 있긴 한데 이런 비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음. 팁이랄까요? 이런 부분 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일단 인가학교 말고 비인가를 선택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부터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그 한도 내에서 네, 거기서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를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학교를 선택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부에서 학교라는 기관이라고 인정을 해주면 너무 좋은 게 맞긴 맞아요. 그리고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인가학교를 보내는 게 아마 제 생각에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그 방향을 원하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좀 불가하다라고 네, 하는 경우에 외국인 또는 국제학교는 정부에서 E7 비자라는 선생님을 채용할 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어요. 네, 예. E7 비자라는 게 원래 이제 선생님만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뭐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뭐 멋있는 호텔에서 하시는 요리사들, 예, 네, 그거를 저희가 스페셜 어큐페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특수 직업. 네, 이런 분들을 우리나라로 초대하는 비자예요. E7 음, 비자가. 근데 그게 기관이 어떤 조건이 돼야지 E7 비자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네, 뭐 호텔이나 아니면 뭐 삼성 기업 뭐 그리고 국제학교 외국인 어, 국제학교는 E7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인가학교들을 다 주변을 봤을 때 100% 선생님들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거의 100% 선생님들이 벌써 해외에서 가르치시다가 네, 국제학교 또는 본토, 미국 또는 네, 캐나다에서 교사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 음, 뜻은 이분들은 교대를 졸업을 하셨고 네, 그리고 선생님이 되는 게 자신의 어떤 커리어 초이스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한국에 있다가 여기서 계약 끝나시면은 또 유럽, 뭐 네, 두바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제학교 생활을 하시던가 아니면 본토에 가시는 분들 음, career teacher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E7 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왜냐하면은 만약에 저희가 비인가 학교를 비교했을 때 아까 학원 취급을 받는다라고 했다 보니 아, 만약에 해외 국적이 있으신 분들 해외에서 데려와야 된다라고 하면은 학원은 어학원은 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비자가 E2밖에 없어요. E2, 네. 음, E2는 이제 Conversational English라는 그런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한국에 와서 네, 예, 가르치는 비자고 저희 예를 들어서 영어 유치원이나 아니면은 뭐 초등 중등부 학원들 외국 선생님들 오시잖아요. 네, 젊으신 분들 특히 그분들이 거의 다 주로 E2 비자로 와서 수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 그리고 E2 비자를 스폰서가 필요 없는 외국 분들이라고 하면은 F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도 또 비인가 학교에서 주로 많이 일을 하시는데 네, F 비자는 주로 이제 저희 교포분들 아니면은 아 이제 한국 배우자, 네, 예, 한국 배우자 또는 영주권 음, 그리고 요즘에는 좀 더 이렇게 특이적인 좀 포인트 시스템으로 해서 외국 분들이 한국에서 F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 뜻이 무엇이냐? 일단 E2 비자는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네, E2 비자는 Conversation English를 가르쳐야 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수학이나 역사나 과학 이런 과목을 가르치면 안 되는 비자예요. 공식적으로는. 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많이 또 수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문제는 E2 비자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젊은 분들이세요. 예, 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예 뭐 다른 과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좀 취직이 힘들다 아니면은 뭐 한국이 너무 좋다 음, 뭐 아시아에 너무 관심이 많다 그래서 진짜 내가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좀 트래블도 하고 네, 돈도 좀 벌고 그런 거 거의 뭐 워킹 홀리데이처럼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학교 측에서 특히 고등부에서 E2 비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중요한 과목을 다룬다. 뭐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F 비자의 선생님들을 많이 데려오게 되는데 거기서도 좀 문제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자가 한국 분이신 외국인 선생님들이
그렇게 흔하게 많지는 않아요. 네, 딱 그 과목 가르쳐야 되실 분들, 특히 수학이나 또는 비즈니스 또는 물리학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어. 하면은 그거를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은 주로 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 네. 아니면 금융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 네. 국제학교에서 좀 비인가 네. 국제학교에서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심심하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저 알아요. 어. 예, 큰 사업 하시는 분인데 지금 영어 가르치세요. 좋아서. 예, 하지만 흔하지는 않고, 그리고 교포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진짜 뭐 압구정이나 아니면은 뭐 대치동에서 네. 진짜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거의 뭐 1,000, 2,000까지 월 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5분의 1 또는 네. 10분의 1 월급을 받으면서 네. 이렇게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음. 그거를 다 정리해 보면은 인가학교보다 비인가학교에 교사 찾는 게 힘들다. 네. 네, 좋은 교사를 찾는 게 힘들다라는 네. 건데, 거기서 조금 더 악화되는 게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어요, 뷰어들이. 네. 하지만 좀 월급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 그러니까 인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일단 US 달러로 받는 어떤 셀러리가 있고, 그리고 한국 돈도 꽤 많이 받으시고, 네. 그리고 비행기표 1년에 한두 번 네. 집에 갔다 오는 그런 혜택, 네. 그리고 당연히 모든 한국 레이버 러, 그쵸, 그런 그 노무법이라고 하죠. 네. 그런 거를 정확히 따라가면서 굉장히 이런, 뭐라고 하죠? 이 혜택 받는 그런, 네. 잡에서 혜택 받는 그런 그게 좀 좋아요. 예. 음. 근데 비인가 학교가 학원처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외국 선생님들 스토리 들어보면은 진짜 좀 그래요. 한국에서 학원에 일하면서 뭐 얼만큼 홀리데이를 줘야 되는데 뭐 하루도 못 받았다. 그리고 뭐 이렇게 오버타임 근무하고 하는데 뭐 이런 거 뭐 규정을 안 따른다. 이런 게 굉장히 흔하거든요. 네. 학원 세상에서는. 근데 그게 거의 똑같이 학교까지 문화를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인가 비인가 학교 교사들의 월급을 보면은 2배에서 5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큰 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배에서 5배 차이면 엄청 큰 차이가 나네요. 그럼 제가 이제 비인가 국제학교, 인가 국제학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조금 생기긴 했어요.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이제 소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구하기가 조금 힘든 거죠. 학교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실 제가 이제 언뜻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듣기로 AP를 학교에서 열어주는데 선생님이 안 계신다. 그렇다 보니 온라인으로 AP를 듣고 있어요라는 아이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도 학교 입장에서는 그 과목을 가르칠 선생님을 못 찾아서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기에 어떤 AP 과목을 오픈할 수 있다라고 해도 네. 이게 인가처럼 선생님들이 계속 오래 계시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AP를 제공을 한다라고 해도 그게 2년 또는 3년 후에 제공이 될지는 개런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네. 지금 9학년이다. 그럼 내가 10학년 때, 11학년 때, 12학년 때 뭐뭐를 들어야지 라는 계획을 했을 때 거기서 계획이 좀 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만큼 감안하고 네.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인가 국제학교.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에 그러면은 만약에 비인가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내에서 네. 어떻게 선택을 하냐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문의하셨는데 솔직히 비인가 학교가 워낙 지역별로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너무 멀리 보내지는 마세요. 예, 비인가 학교를 보낼 때 뭐 우리 서울에서 뭐 부산까지 또는 대전까지 이렇게 보낼 필요는 없고 주변에 있는 비인가 학교를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한 서너 학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학생의 목적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학생의 목적. 예,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까지 한국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비인가 학교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학생이 영어도 힘들 거고 많은 서포트를 받아야 될 거기 때문에 네. 어떤 면으로 볼 때 이런 학생들이 좀 있고 비슷한 케이스 학생들이 있고 학교에서 얼만큼 그거를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그런 게 제일 현실적인 게 아닐까라고 봐요. 예, 저희가 뭐
그래도 우리 늦게 시작하는 거니까 그냥 아예 영어만 하는 애들 몰려있는 대로 가자라고 했을 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다니는 거잖아요. 네. 학교에서 나오면 또 한국어 하고 하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은 그럴 바에 차라리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학교를 가자. 그래서 어떤 면을 볼 때 이제 학생들이 얼만큼 진짜 해외에서 있다가 온 아이들 또는 진짜 오랫동안 영어를 하는 애들이 모집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약간 한국에서 있다가 좀 넘어온 아이들이 많은지 네. 그런 기준을 제일 먼저 보시고 네. 내 아이가 어느 환경에서 더 맞을지를 선택을 하는 음. 게 1단계인 것 같아요. 1단계. 네. 사실 맞아요. 예를 들어 내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낸다고 했을 때 아이가 좀 영어보단 한국어가 좀 더 맞는데 해외로 대학을 가고 싶어 한다. 그러면 어느 학교를 방문해서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이 학교 내에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건 알고 있지만 ESL 수업이 있는지 사실 그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볼 것 같아요. 아이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비인가 학교들은 ESL 과정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그냥 일반 잉글리시가 ESL이라는 거죠. 네. 워낙 모집된 아이들이 뭐 90%가 영어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이 스탠더드가 굉장히 낮아요. 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도 네. 영어를 못한다. 그래서 다 같이 좀 힘들어하는 애들과 같이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면을 볼 때 ESL 과정이라는 명칭을 안 받은 잉글리시 수업이기 때문에 좀 이거 괜찮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고등학교 어떤 커리큘럼의 스탠더드가 있잖아요. 네. 그런 스탠더드에서 좀 많이 떨어진 시점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치면은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되지 않을까. 토플 볼 때, SAT 볼 때, 아니면 대학 가서 네. 대학교에서 뭐 컴포지션 수업이나 네. 뭐 영어 수업을 할 때 언젠가는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잘 좀 보충을 해주시고 관찰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비인가 학교 중에서도 좋은 학교 많고, 네,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교가 어떤 곳인지 잘 파악을 해야 되고, AP는 온라인인지 선생님이 계신지 꼭 파악을 해야겠네요. 근데 이번에 next year 달라요. 그래서 어, 그거를 뭐 지금 확인할 수는 없고 뭐 그리고 당연히 학교에서는 뭐 다 잘 적응해요라고 할 거니까 이게 우리가 한국 학교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얘기하는 거랑 다른 케이스라는 것을 꼭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한국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다 아니면 뭐 교장 선생님 불렀다라고 하면은 공무원들하고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네. 사업적인 게 없어요. 무조건.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딱 그 급에 따라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비인가 학교 그리고 심지어 인가 학교도 네. 이게 프라이빗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그 레이어를 이렇게 피어해 보면은 어딘가에는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주의하면서 네.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음. 그리고 지금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언제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냐 약간 네. 이런 게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우리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집에서 하는 언어가 영어고 네. 아니면은 뭐 저처럼 국제 결혼을 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우리도 가정이 영어를 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제 가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일반 한국 가정에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3학년 또는 4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다녀야지 그나마 영어라는 언어 네. 자체를 제대로 배울 수 있고 나중에 college ready까지 만들 수 있는 딱 시간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만약에 거기서 좀 늦춰진다라고 하면은 네. 뭐 예를 들어서 7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국제학교를 갔다라고 하면은 좀 빨리 언어를 배우는 아이들은 영어도 빨리 배울 수 있지만 조금 늦어요. 네. 그러면은 영어도 완벽하게 그 시간 내에 배울 수 없고 그리고 한국 교육도 국어 교육도 한 6, 7학년 때 거기서부터 멈췄기 때문에 딱 졸업할 시점에 보면은 이 학생이 영어 또는 한국어 둘 다 좀 어색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상상을 네. 해보세요. 나는 완벽하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글로 또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조심스럽게 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